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노준입니다. 올해 86살이고 평생을 신장내과와 노인병을 전공하며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시작해서 지역 노인 전문의원을 거쳐 지금은 20년째 강의를 통해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56해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은 예방보다 치료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망가진 신장을 고치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 어떻게 하면 신장이 망가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특히 60살에서 90살 사이 환자분들을 평생 봐온 저는 과일 때문에 콩팥이 망가진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먹던 과일이 나이가 들면서 독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고 들었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맞습니다. 젊을 때는 과일이 약입니다. 그런데 60살이 넘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0살 이후 콩팥은 마치 낡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새 정수기 필터는 온갖 불순물을 다 걸러내지만 오래된 필터는 제 기능을 못합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매년 0.8에서 1%씩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젊을 때처럼 과일을 먹으면 콩팥이 감당할 수 없는 칼륨과 당분이 몸에 쌓인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장을 해치는 과일 4가지입니다. 둘째는 신장을 회복시키는 과일 4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만난 환자분의 사례와 제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스스로 예방하고 관리하면 병원은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투석 한 번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올바른 과일 섭취만으로도 투석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과일을 아무리 먹어도 괜찮았는데 60살 넘어서부터 과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몸이 붓는 느낌을 받으신 적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더 이상 젊을 때처럼 일을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서울대학교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2022년에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65살 이상 노인이 고칼륨 과일을 과다 섭취하면 부정맥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칼륨이 많은 과일을 먹으면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올라가고 콩팥이 이걸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당분입니다. 과일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생깁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우리 몸의 미세혈관이 손상됩니다. 특히 콩팥의 사구체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망가집니다. 사구체는 피를 거르는 아주 작은 필터인데 이게 손상되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스나 스무디 자주 드시나요?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다 사라지고 칼륨과 당분만 농축됩니다. 섬유질이 있으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는데 주스로 만들면 당분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70%가 망가져도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콩팥의 80에서 90%가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때는 투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일 섭취량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주먹 두세 개 분량을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60살 넘으면 하루 주먹 1개 반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이것도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나눠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공복에 먹으면 당분이 더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 스파이크가 더 심하게 옵니다. 반드시 식사 후에 소량만 드세요. 주스, 즙, 스무디는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과일은 씹어 드세요. 마시지 마세요. 집에 있는 과일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바나나, 포도, 망고, 감 이런 것들은 고칼륨 과일입니다. 반면에 사과, 블루베리, 토마토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칼륨이 낮습니다. 냉장고에 고칼륨 과일이 많다면 지금 당장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받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콩팥이 서서히 나빠지는 자맹성 만성 콩팥병은 초기에 잘 안 잡힙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몸이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증상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과일 섭취를 점검해 보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민간요법 절대 믿지 마세요. 레몬즙 디톡스, 과일 단식 이런 거 정말 위험합니다. 노인에게 근육 손실은 치명적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칼륨이 42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십니까? 건강한 성인의 하루 칼륨 권장량이 3500mg 정도인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노인은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바나나 5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특히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바나나가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액 속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합니다. 말린 바나나나 바나나 스무디는 더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칼륨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반 개 정도만 드세요.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요즘 샤인 머스켓이나 거봉 같은 고당도 품종이 인기인데 이게 문제입니다. 포도에는 과당과 포도당이 함께 들어 있어서 혈당과 지지를 동시에 올립니다. 포도 한 송이를 다 먹으면 당분을 30에서 40g 정도 섭취하는 겁니다. 이건 각설탕 10개를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포도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포도는 10알 기준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송이를 다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포도는 절대 금지입니다. 건포도는 당분이 엄청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망고입니다. 열대 과일은 대부분 당분이 높은데 망고가 특히 심합니다. 망고 한 개에 당분이 40에서 45g 들어 있습니다. 혈당 지수도 80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망고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칼륨도 많이 들어 있어서 콩팥에 이중으로 부담을 줍니다. 망고는 알레르기 반응도 많이 일으킵니다. 피부염, 복통, 설사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60살 이후에는 망고를 가끔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망고 주스나 망고 빙수 이런 건 아예 피하세요. 네 번째는 감입니다. 홍시, 곶감 모두 포함됩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위에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위장 운동이 느려서 위석이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위석이 생기면 복통, 구토, 소화불량이 심하게 옵니다. 곶감은 더 문제입니다. 말리면서 당분과 탄닌이 농축됩니다. 곶감 하나에 당분이 20g 이상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탄닌이 장 운동을 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장 결석과도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감은 일주일에 한두 번 소량만 드세요.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되고
단백질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석 위험이 더 높아지니까 따로 드셔야 합니다. 우유나 고기 먹고 바로 감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이 여러분의 식탁에 자주 오르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콩팥을 회복시키는 과일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콩팥의 미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당분이 낮다는 겁니다. 100g의 당분이 1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다른 과일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2021년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노인들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완화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작은 종이컵 한 컵 정도 드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의하실 건 설탕에 절인 블루베리나 블루베리 잼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가공하면서 당분이 엄청나게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생블루베리로 드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펙틴은 장에서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시켜줍니다. 콩팥이 걸러내지 못한 독소들을 장을 통해 내보내는 겁니다. 사과 껍질에는 항염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사과는 혈당 지수도 낮습니다.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하루에 사과 반 개에서 1개 정도 드시라고 권합니다.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다만 사과즙은 안 됩니다. 사과를 갈아서 즙을 내면 섬유질이 다 사라지고 당분만 남습니다. 사과는 반드시 통째로 씹어서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식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조금 특별합니다.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 있어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당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보카도는 하루에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보카도에도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경증이나 예방 목적이라면 아보카도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암 예방에도 좋지만 신장 보호에도 탁월합니다. 토마토는 요로를 통한 노폐물 배출도 도와줍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데치거나 볶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하루에 토마토 한두 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토마토에 설탕 뿌려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설탕을 넣으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리고 케첩 같은 가공식품은 제외입니다. 나트륨과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을 여러분의 식탁에 올려보세요.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이것들은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박상도님을 처음 만난 건 2년 전 봄이었습니다. 상도님은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불안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크레아티닌이 1.5, 사구체 여과율은 52였습니다. 만성 콩팥병 3기였습니다. 상도님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손을 떨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투석해야 합니까? 앞으로 제 노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소리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분이었는데 갑자기 콩팥이 나빠졌다는 말을 듣고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상도님께 천천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은 삼기이고 잘 관리하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요. 약도 중요하지만 식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소 식습관을 여쭤봤습니다. 상도님은 과일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포도 한 송이를 드셨고 점심 후에는 바나나를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과일즙을 갈아서 마셨습니다. 가을이면 홍시를 하루에 서너 개씩 드셨다고 했습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이게 문제였습니까? 상도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일이 나쁜 건 아니지만 상도님이 드신 과일들이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칼륨 과일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드셨다고요. 특히 과일즙이 가장 나빴습니다. 당분과 칼륨이 농축되어서 콩팥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도님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럼 이제 과일을 아예 먹으면 안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일을 바꾸면 된다고 올바른 과일을 적당량만 먹으면 오히려 콩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상도님께 구체적인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포도, 바나나, 과일즙, 홍시는 당장 중단하세요. 대신 블루베리, 토마토, 사과로 바꾸세요. 하루에 블루베리 한 줌, 토마토 한 개, 사과 반 개면 충분합니다. 이것도 한 번에 드시지 말고 나눠서 드세요. 상도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정말 그것만으로 나아질 수 있습니까? 저는 약속했습니다. 석 달만 해보시라고, 석 달 후에 다시 검사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석 달 후 상도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62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도 0.9로 떨어졌습니다. 상도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몸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안 붓습니다. 소변 색깔도 맑아졌고요. 무엇보다 기운이 납니다. 살아난 느낌입니다. 부종이 80% 줄었고 아침 피로감도 거의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상도님은 이제 과일을 고를 때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마트에 가서도 어떤 과일을 사야 할지 정확히 안다고요. 저는 상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셨죠? 콩팥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만 선택해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도님은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환자분들을 오래 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정작 가까운 가족이 가장 흔한 실수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내가 바로 그랬습니다. 아내는 올해 80살입니다. 고혈압이 있고 변비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경도 만성 콩팥병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면서도 아내의 식습관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가 무엇을 먹는지 신경을 덜 썼습니다. 아내는 감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가을이 오면 홍시를 하루에 서너 개씩 먹었습니다. 심지어 식사 대용으로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으면 홍시 2개로 때우고 점심도 거르고 오후에 곶감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식후에 자주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변비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58이었습니다. 1년 전에는 65였는데 떨어진 겁니다. 저는 그제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의 식습관을 꼼꼼히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냉장고를 열어보니 홍시가 가득했습니다. 찬장에는 곶감이 한 봉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이 문제였구나. 탄닌 성분이 위장 운동을 느리게 만들고 변비를 악화시키고 콩팥에도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감을 당분간 끊어야 해요. 이게 당신 몸을 망치고 있어요. 아내는 섭섭해했습니다.
그럼 뭘 먹어요? 간만큼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평생 좋아하던 걸 끊으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감 대신 사과를 드시라고 토마토를 데쳐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변비에는 레몬 탄물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아내는 마지못해 따랐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변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은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검사를 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67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말을 들어서 다행이에요.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음식 문제였네요. 저도 고백했습니다. 미안해요. 진작 신경 썼어야 했는데.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봤지만 정작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식습관이야말로 실제 삶을 바꾼다는 걸요. 저는 지금도 아내의 식탁을 자주 확인합니다. 냉장고에 어떤 과일이 있는지, 무엇을 자주 먹는지 봅니다. 그게 제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스스로를, 가족과 함께 사신다면 가족의 식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살 이후 과일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떤 과일을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콩팥이 망가질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과일 4가지를 기억하세요. 바나나, 포도, 망고, 감입니다. 이 과일들은 칼륨과 당분이 높습니다. 특히 주스나 말린 형태는 더 위험합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양을 줄이고 횟수를 줄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소량만 드시면 됩니다. 신장을 회복시키는 과일 4가지도 기억하세요.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입니다. 이 과일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당분이 낮습니다. 콩팥의 혈관을 보호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매일 조금씩 드세요. 블루베리 한 줌, 사과 반 개, 토마토 1개면 충분합니다. 박상도님의 사례를 기억하십니까? 만성 콩팥병 3기였던 분이 과일만 바꿨는데 석 달 만에 사구체 여과율이 52에서 64로 올라갔습니다. 부종이 사라지고 피로가 풀렸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을 끊고 사과와 토마토로 바꿨더니 폭통이 사라지고 콩팥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관리하면 병원은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투석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평생 환자분들을 보며 느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이 약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음식은 약보다 무서운 독이 됩니다. 큰 수술 한 번보다 작은 식습관 하나가 사람의 10년을 바꿉니다. 저는 이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수술을 받고도 식습관을 안 바꿔서 다시 나빠졌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약만 먹고 음식을 그대로 먹어서 효과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환자분은 약 없이 식습관만 바꿔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음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몸이 멀쩡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70%가 망가져도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상이 없을 때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밤 냉장고를 여세요. 그리고 과일을 확인해 보세요. 독이 되는 과일 4가지가 많이 있나요? 그렇다면 내일 당장 양을 줄이세요. 약이 되는 과일 4가지로 채우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86살입니다. 56해 동안 환자분들을 봤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콩팥병으로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투석실에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말씀하십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먹었을 텐데. 후회하십니다. 여러분은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콩팥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면 콩팥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냉장고 과일 구성을 독 4가지와 약 4가지 구조로 재정렬하세요. 댓글에 과일 바꿈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추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큰 변화를 만들 겁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과일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시작하세요.